먼저 한 가지 꼭 여쭙고 싶습니다. 당신은 물을 많이 마시는 건 무조건 건강하다고 믿고 계시진 않나요? 하루에 2리터, 3리터씩 갈증이 없어도 몸에 좋다는 말을 믿고 물을 억지로라도 마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 물이 내 몸에 들어간 뒤 자꾸만 피로해지고 붓고 숨이 차오르기 시작했다면 그건 과연 내 몸이 더 건강해지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던 그 습관이 조용히, 아주 조용히 몸을 무너뜨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몸 어딘가에 조금씩 이상을 느끼면서도 피곤해서 그렇겠지,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사람은 좋다고 믿었던 것들이 어느 날 몸을 무너뜨리기 시작한 순간부터 그땐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라는 말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알게 됩니다. 지금 시작하는 이야기는 그 늦은 깨달음을 마주한 한 사람의 조용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은 대한신장학회와 국제신장질환진료지침인 KDIGO 2023 가이드라인 그리고 실제 환자 사례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냥 물을 마셨을 뿐인데 자꾸만 몸이 무거워졌습니다. 그게 언제부터였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아주 조용히 시작된 일이었겠지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목이 마르다는 생각이 들어 주방으로 가 유리컵에 물을 채웠고 한 모금씩 천천히 넘겼습니다. 맑은 물 한 잔으로 시작하는 하루. 괜히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루 2리터 이상은 꼭 마셔야 몸속 독소가 빠져나간다고. 그래서 의식적으로라도 틈만 나면 물을 마셨습니다. 산책 나갈 때도 텀블러를 꼭 챙겼고 밤에 자기 전에도 한 컵 가득 물을 올려두었죠. 어쩌면 조금 강박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몸이 망가질 것만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화장실도 자주 가고 피부도 덜 푸석해 보였습니다. 괜찮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손가락 마디가 묘하게 뻐근했습니다. 반지를 끼우려다 왜 이렇게 끼기 힘들지? 그제야 손가락이 살짝 부어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날 짠 음식을 먹었나 보다. 그냥 피곤했나 보다. 하지만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아침이면 손이 무거웠고 눈 주변이 살짝씩 부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주방에서 물컵을 들다 손등에 얇은 핏줄이 안 보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늘 도드라졌던 손등이 이상하게 부풀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말로 설명할 순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내 몸이 이상해지고 있다는 느낌.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시작이라는 걸. 아직은 참을만 했습니다. 몸이 무겁긴 했지만 걸을 수 있었고 불편하긴 했지만 움직일 수 있었으니까요. 그냥 조금만 쉬면 되겠지. 며칠 푹 자고 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사소한 증상은 그저 나이 탓으로 넘기기 쉬웠습니다. 피곤해도 부어도 몸이 둔해도 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내 일상을 밀어냈습니다. 하루는 아침부터 이유 없이 숨이 찼습니다.
부엌에서 싱크대 앞에 서 있었을 뿐인데 갑자기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숨을 들이마셨는데 가슴이 가득 차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막힌 듯한 느낌. 그래서 더 크게 숨을 들이쉬었고 그러다 어지러워졌습니다. 물이 켜진 채 가스불도 아직 꺼지지 않은 채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때 남편이 방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그 말에 고개를 젓긴 했지만 나도 속으로는 대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왜 이러지? 그날 밤 숨이 막혀 잠에서 깼습니다. 잠결에 몸을 일으켰고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심장 소리만 들리는 밤. 그렇게 몇 번의 밤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현관 앞에 나서는데 운동화가 꽉 껴서 발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전날과 똑같은 신발이었습니다. 어제까지도 신던 신발인데 그날따라 발등이 뻐근하게 부었습니다. 그걸 본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짜게 먹었지? 내가 그래서 소금 줄이라고 했잖아. 그 말에 나도 웃었습니다. 어쩌면 억지로 웃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진짜 그렇게 믿었습니다. 소금 때문이겠지.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병원에 가야겠다는 생각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정도까진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참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딱 그때가 몸이 보낸 마지막 신호였습니다. 그 신호를 나는 놓쳤습니다. 이젠 참는 것도 익숙해졌습니다. 숨이 차면 잠시 앉아 쉬면 됐고 몸이 부으면 이 나이에 그런 거 하나쯤은 그렇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하루는 이유도 없이 쓰러질 뻔했습니다. 집 안 거실이었고 물컵을 들고 있었고 창밖을 보며 멍하니 서 있다가 눈앞이 갑자기 아득해졌습니다. 순간 심장이 움찔했고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컵은 떨어져 깨졌고 물은 바닥에 번졌고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병원 가자. 지금까지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건 좀 이상해. 그 말에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도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근처 병원을 찾았습니다. 간호사가 간단한 혈압을 재고 문진표에 체크를 하고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기계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요즘 어떤 증상이 있으셨어요? 나는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몸이 붓는 일, 숨이 가빠지는 일, 잠을 자도 피로가 가시지 않는다는 것.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에 무언가를 입력했습니다. 그러다 말없이 나를 보더니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피 검사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소변 검사도 같이요. 조금 더 살펴봐야겠어요. 나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그냥 검사하자는 말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다시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사람들 속에 앉아 있으면서도 괜히 외로웠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앉아 있지만 마음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혹시 진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 그 생각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장면은 의사와 마주 앉은 순간이었습니다. 의사는 검사지를 내려다보다가 살짝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뜸들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예전에 신장 관련해서 문제 있었던 적 있으세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혹시 예전에 신장 관련해서 문제 있었던 적 있으세요? 나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신장이라는 단어는 내게 너무 낯설었습니다. 통증도 없었고, 열도 없었고, 속도 편안했고, 그 흔한 감기조차 드물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저는 어디 특별히 아픈 곳이 없었어요. 의사는 다시 검사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신장 기능 수치가 조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수치가 떨어졌다고? 그게 어느 정도길래?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정상인의 신장 기능이 100이라면 지금은 한 30% 아래쯤 나옵니다. 내가 잠시 숨을 멈추었습니다. 30%요? 의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 피곤이나 나이 탓은 아닙니다. 조금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나는 아프지 않았는데 몸 어딘가가 이렇게 망가질 수 있다는 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저 물을 많이 마셨어요. 몸에 좋다고 해서 진짜 많이. 그게 혹시 말을 다 끝내지 못했는데 의사는 말했습니다. 물 마시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특히 신장에 부담이 있을 경우엔. 그때 머릿속에서 무언가 무너졌습니다. 지금까지의 나, 매일 아침 텀블러에 물을 채우던 나, 습관처럼 2리터 이상을 먹었는데 그게 내 몸에 독이었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물을 많이 마시면 몸속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피부도 좋아지고 건강에 좋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그 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더 몸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은 아프다고 말하지 않는 장기입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이지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결코 스스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맑았는데 왠지 모든 게 흐릿하게 느껴졌습니다. 버스 안에서 손에 든 병물 뚜껑을 열었다가 그냥 다시 닫았습니다. 혹시 이 물 한 모금도 지금 내 신장엔 부담일까? 이상하게 그게 무서웠습니다. 며칠 뒤 나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밀 검사를 마친 뒤 의사는 한 장의 종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수치와 숫자, 알 수 없는 기호들 사이에서 나는 오직 의사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신장은 굉장히 묵묵한 장기입니다. 그 말이 의외로 크게 들렸습니다. 신장은 아프다는 말을 쉽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초기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통증도 없고 열도 없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뒤늦게 알게 됩니다. 의사의 말은 마치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몸이 조금씩 붓고 피로가 심해지고 소변량이 줄어들거나 색이 진해지고 가끔 숨이 차고 그런 것들이 신장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나는 그 모든 증상을 이미 지나온 뒤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내내 속이 뻐근했습니다. 물을 많이 마셨다고 하셨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건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대체로 좋은 습관이지만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필터 기능이 약해져 있으니까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거나 이전에 신장 관련 가족력이 있다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내가 몰랐던 것들에 대해 하나하나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스스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말.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저는? 의사는 한참을 말없이 내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수치를 더 떨어뜨리지 않도록 식단 조절, 수분 섭취, 약 복용, 그리고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어딘가는 여전히 얼어 있었습니다. 왜 나는 이걸 이제서야 알게 된 걸까? 그날 병원을 나오며 나는 가만히 자판기 앞에 섰습니다. 그 안엔 투명한 생수병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 병들 속을 보면서 나는 아주 오래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며칠 뒤 나는 다시 병원에 들렀습니다. 의사는 내 기록을 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조심스럽게 관리해야 합니다. 무리한 식단보다는 꾸준히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가야 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는 메모지에 몇 가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첫째, 수분 섭취는 하루에 1리터 정도면 충분합니다. 과하게 마시면 신장에 부담이 갈 수 있어요. 특히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건 피하세요. 둘째, 염분 섭취는 하루 5g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국물 음식은 최대한 줄이시고 가공식품, 김치, 젓갈류는 특히 조심하세요. 셋째, 단백질은 몸무게 60kg이면 하루에 고기 약 130g에서 17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신장이 안 좋은 사람에게 지나친 육류 섭취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칼륨과 인도 체크해야 합니다. 콩, 바나나, 멜론, 시금치, 고구마, 견과류 등은 많이 먹지 마시고 혈액 검사 수치에 따라 제한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은 신장 수치를 체크하면서 혈압, 당 수치도 함께 관리하세요. 의사는 말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신장은요, 당장 티는 안 나지만 관리하고 조심하는 분들이 수치를 오래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지금부터의 시간이 중요해요. 나는 그 말을 종이에 적힌 숫자보다 더 오래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지금부터의 시간이 중요하다. 그 말이 이제 내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전과 똑같은 집, 똑같은 부엌, 똑같은 거리였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조금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도, 물을 따를 때도, 식탁에 앉아 메뉴를 고를 때도 이젠 무심코 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생각하고, 살펴보고, 체크하고, 그게 이제 내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낯설었습니다. 짠 음식을 피하고, 가공식품을 줄이고, 단백질 양을 계산하고, 소변색과 양을 살펴보고, 하루 수분 섭취도 컵수를 세면서 조절했습니다. 물이라는 것이 이토록 조심스러운 것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예전엔 갈증이 나면 그냥 마셨고, 건강을 생각해 물을 더 들이켰고, 텀블러를 가득 채워 외출했지만 지금은 그 모든 행동 하나가 신중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침 물을 따르기 전 잠시 멈춰 서게 됩니다. 오늘 내 몸은 어떤가? 어제보다 더 붓진 않았나? 숨은 잘 쉬어지는가? 그렇게 나를 살펴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예전엔 좋다고 하면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 염분을 줄여야 한다. 몸을 비워야 한다.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 좋다는 말이 내 몸에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고혈압과 당뇨, 그 흔한 질병과 평소에 일부러 자주 마시던 물이 이렇게 조용히 내 심장을 무너뜨릴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처음에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통증도 없었고 열도 없었고 그 흔한 징후 하나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주 조용히 내 몸이 무너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혹시 괜찮으신가요? 밤마다 다리가 붓진 않나요?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진 않나요? 숨이 답답하고 이유 없이 체중이 늘고 있진 않나요? 그건 어쩌면 몸이 조용히 보내는 신장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시는 건 분명 건강한 습관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신장이 그 물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한 번쯤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당신의 몸이 당신보다 먼저 지치고 있다면 그건 반드시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당신의 하루에 작은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모르고 지나쳤던 그 신호 하나, 오늘은 잠시 멈춰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건강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 몸과 마음을 돌보는 법을 조용히 전하고자 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당신의 하루 곁에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상 하루의 건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